국내에서 참치가 때로 잡히고 있습니다. 국내 연근의 참다랑어 어획량이 2021년 510톤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998톤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참다랑어는 우리가 흔히 참치회로 먹는 고급 어종인데요. 특히 동해안에서 정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영덕에선 100kg 넘는 대형 참다랑어 1,300마리가 한 번에 잡히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로또 맞은 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참치 어획 쿼터제란 게 있거든요. 국제기구가 국가별로 정한 총 허용 어획량인데 쉽게 말해서 잡을 수 있는 참치의 양이 국가별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참다랑어는 한 해에 1219톤입니다. 근데 이걸 또 아무나 다 잡아서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올해 1219톤만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해양수산부가 업종과 지역별로 다시 배분을 하죠. 그래서 참치가 아무리 많이 잡혀봤자 배정된 쿼터가 소진되면 참치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참치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생참치를 많이 팔고 있죠. 생참치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입니다. 쉽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때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냉동 참치보다 더 저렴하죠. 생참치는 왜 이렇게 저렴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생참치가 저렴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신선식품이 냉동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죠. 고기도 생고기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치죠. 우린 보통 비싼 가격의 냉동 참치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기 시작한 생참치의 가격이 꽤 저렴해 보입니다. 왜 이런지를 알려면 우선 참치의 특성을 알아야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는 참치회는요, 원양에서 잡은 다음에 초저온으로 냉동한 참다랑어 혹은 눈다랑어입니다. 이런 참치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죠.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인 열대와 아열대 대양에서 주로 서식하거든요. 그리고 먹이를 찾거나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삽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고 이동 범위가 넓어서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분류되죠. 참치는 다른 물고기와 다르게 몸의 일부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체온을 수온보다 최대 20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참치는 주체할 수 없는 질주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평균 60km 정도로 달리고 멈추지 않거든요. 잠든 채로도 유영을 계속하죠. 이건 숨을 쉬려면 헤엄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는 아가미로 물을 밀어서 호흡하거든요. 헤엄을 멈추는 순간 죽어버리죠. 그래서 원양 어선들은 참치가 돌아다니는 적도 부근의 바다로 직접 나가서 참치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원양 어선에 구비되어 있는 냉동 시스템에다 바로 넣어 급속 냉동을 시작하죠. 잡히는 순간 숨이 막혀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동해안 표층 수온 기준 2000년대 초반 6월 평균 수온은 19.4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초반 6월 평균 수온은 20.4도였죠. 20년간 1도가 오른 겁니다. 평균 수온이 1도가 오르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물고기의 서식지가 바뀌거나 대거 폐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수온이 오르니까 참다랑어인 먹이인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것들이 동해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다랑어가 얘네를 쫓아오다 보니까 동해에 장기 체류하게 된 거죠. 덕분에 동해안에서 참다랑어가 엄청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잡힌 참다랑어는 15.7톤이었는데요.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252.1톤이나 잡혔거든요. 무려 16배나 급증한 겁니다. 그럼 동해에서는 이 참다랑어를 어떻게 잡아 올리는 걸까요? 동해안 바다에서는 대형 그물을 울타리처럼 쳐놓는 정치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물고기가 알아서 걸려드는 거죠. 동해에서 잡히는 참치는 이런 식으로 정치망에 걸려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고급 어종인 참다랑어가 단순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생참치가 저렴해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국내에서 잡히는 생참치는 여러모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참치 가격을 정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 지방 함량입니다. 참치 한 마리에 있는 지방의 수준이 참치의 등급과 가격을 좌우하거든요. 특히 살치살처럼 마블링이 촘촘하게 들어간 대뱃살의 지방 함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크기입니다. 참치는 크면 클수록 지방이 풍부하고 부위별 수율이 좋기 때문에 대체로 클수록 비쌉니다. 물론 크다고 다 비싼 건 아닌데요. 초대형급 참치도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처리 방법 및 품질입니다. 참치를 잡은 직후에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등급을 가르는 거죠. 그런데 동해안에서 잡히는 생참치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참치는 수온을 따라 돌아다닙니다. 따뜻한 바다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 참치가 도착하는 시점은 여름에서 초가을입니다.
그런데 시기상 이 계절에는 참치가 맛이 없을 때입니다. 보통 참다랑어는 겨울에 지방 함량이 40%까지 올라가거든요. 여름에 동해를 찾아오는 참다랑어는 산란기이거나 회유기입니다. 기름이 쫙 빠져 있을 때라는 거죠. 또 아까 참치는 크면 클수록 맛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해에 들어오는 참치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작년 5월에 강원도 고성과 속초 앞바다에서 잡힌 참치를 보면요, 최소 2kg에서 최대 260kg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나마 이때 잡힌 건 큰 참치가 많은 거였죠. 그전엔 대부분 30kg 이하의 참치들만 잡혔거든요. 아주 어린 개체도 아니고 성체도 아닌 어중간한 크기의 아성체 참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참치의 핵심인 뱃살과 대뱃살은요, 충분히 자란 대물, 그 중에서도 지방이 오른 개체에서 나옵니다. 작은 참치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적신이라 부르는 이런 붉은 살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신은 참치 중에서도 저렴한 부위죠. 정리하자면은 동에서 주로 잡히는 참치는 대물도 많지 않고 지방이 많을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생참치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참치는 근육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순간 살이 익어가기 시작하죠. 원양어선은 참치를 잡는 즉시 선상에서 피를 제거하고 배에 있는 급속 냉동 장비에다 넣어 바로 얼려버립니다. 이래야 최고급 횟감으로 활용될 수 있죠. 이 이야기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동해에서 잡아 올린 참치는 근해의 정치망에서 잡아 올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리만 한 게 유통업체로 갑니다. 안 팔리면 폐기해버리고요. 자, 이렇게 참치가 많이 잡히는데 저장을 못 해두니까요, 빨리 팔아버리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신선한 참다랑어는 통상 킬로그램당 3만원에서 35,000원까지 거래됩니다. 그런데 생참치가 대량으로 잡힌 작년 7월에는 킬로그램당 14,000원까지 떨어졌었죠.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거래된 겁니다. 마지막 원인, 어획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힌 참다랑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정치망으로 잡힙니다. 이건 엄연히 말하자면 참치를 잡으려고 펼친 어망이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펼쳤을 뿐인데 마침 참다랑어가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생참치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정치망에 걸려든 생참치는 자연스럽게 헤엄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해요. 무산소 대사가 폭주하고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참치 육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원래도 참치는 체온이 높은데 얘가 몸부림을 치면서 대사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이러면 또 살이 익습니다. 살이 희끄무레하게 변하는 거죠. 이걸 약해라고 합니다. 이 약해 현상이 심하면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보면 생참치는 맛있게 먹기가 까다로운 생선입니다. 금방 상하기 때문에 잡은 즉시 유통 처리를 해야 하고요. 품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편차도 큽니다. 또 보관이 불가능하기에 빨리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떠리로 팔아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참치는 처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냉동 참치는 어떨까요? 원양어선에서 잡은 횟감용 참치는 급속 냉동 후 영하 60도의 온도로 저장합니다. 다른 생선들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하죠. 왜 이렇게까지 낮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색깔 때문입니다. 참치는 아시다시피 아주 선명한 빨간색을 띱니다. 이건 참치 근육의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옥시미오글로빈 상태일 때 나오는 색인데요. 이게 산화가 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하 45도 이하인 곳에 참치를 보관하면 산화가 멈추고 이 선명한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죠. 다른 이유는 단백질이 변하는 걸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단백질 변성을 막아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든 생명체는 죽자마자 단백질 변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낮은 온도에서 얼리면 이 변성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잡자마자 바로 피를 빼고 품질에서 영하 40도 이하로 초급냉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원양어선에서 잡아서 급속 냉동시킨 참치는 그냥 일반적인 냉동이 아닙니다. 갓 잡은 시점에서 신선도를 봉인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잡는 그 순간의 색깔과 조직을 그대로 보존해서 수개월이 지나도 갓 잡은 수준의 참치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먹기 직전까지 냉동고 온도를 잘 맞춰야겠죠. 이러니 품질이 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원양어선은요, 잡는 방법도 참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해 연안에서는 정치망으로 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양어선은 주로 연승법으로 참치를 낚습니다. 연승법은 줄 하나에 일정한 간격으로 바늘을 달아서 참치를 줄줄이 낚는 방식인데요. 정치망과 다른 점은 참치가 한 마리씩 인양된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상태의 참치를 선상에서 바로 직살시켜 피를 빼고 부패 위험이 있는 내장을 바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급냉을 시작하죠. 참치는 피가 따뜻하기 때문에 피를 빼면 살이 빨리 식습니다. 이걸 통해 젖산과 유기노폐물이 빠지면서 색과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한 마리 한 마리씩 작업합니다. 약해 현상이 일어날 틈조차 주지 않는 거죠. 즉, 원양어선으로 잡은 냉동 참치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의 표준이 될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생참치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고 한참 많이 잡힐 때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참치의 맛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좀 더 담백한 살맛에 가깝거든요. 개체별로 맛 차이도 좀 있고요.
물론 동해에서 참치가 이렇게 대거 잡힌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술이 따라오긴 할 겁니다. 근해에서 잡은 참다랑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생참치의 위상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여기에 보존 기술까지 발달한다면 프리미엄 생참치가 팔릴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겨울엔 방어, 여름엔 생참치, 이런 계절 생선으로도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참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이 필수고 이 때문에 보통 대형마트나 노량진 같은 큰 수산시장에서 볼 수 있죠. 아마 지금 시즌에는 구하고자 하면 비교적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참치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쿼터 이상으로 잡히는 참치들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